이번에는 또 운희 씨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 없는데 운희 씨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도 약속했다고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 좀 나눠줄 수 있나요? 2년 정도 교제하다가 저희 집에서 먼저 친구들이 다 결혼했으니까 너도 빨리 좋은 나이 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저는 좋으니까 그냥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서 북한에서 오면 집을 주잖아요. 네. 그 정착하라고.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딱히 집이 없어도 거기서 살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남자친구는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예. 그러면 돈을 모으자고.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저는 은행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월급 들어오면 그 돈을 빼서 쓸 줄만 알지 딱히 적금이 어떻고 뭐 청약이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럼 자기 통장으로 돈을 적금을 해서 우리 모아서 이 돈으로 결혼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2년 동안 만난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고 있었죠.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네.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일을 하면서 매달 월급을 남자친구 통장에 넣어줬어요. 얼마나 넣었어요? 근데 월급은 200이었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나머지 본인은 50만 원 네, 나머지 50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모으다가 몇 년을 계속 준 거예요? 네, 몇 년 모았어요. 2년 넘게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 남자친구 연락이 뜸해졌어요. 좀 더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시간을 갖고 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근데 저는 그때까지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너무 순수하시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랑 그냥 좋으니까 그냥 그러다가 뭐 연락도 더 뜸해지고 뭐 이러다가 그냥 뭐 남자친구가 우리 그냥 안 만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돈 얘기가 나왔어요. 조금 치사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거 뭐 데이트 비용 하면서 다 썼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데이트하면서 맨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냥 왜냐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집에 있는 걸로 대부분 데이트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2년 반 넘게 만나면서 한 번도 여행이란 거 간 적도 없어요. 어때요,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라고 하는 금전적 거래가 직접적으로 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돈을 모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써서 없어진 경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고소할 수 있고 어느 정도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데이트 비용이랑 뭐 이런 거를 정상 참작하고 나서도 도움 필요하시면 우리원에 법률 해주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뭐 재단도 있으니까요. 이야기해 주셔서 꼭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사기가 나쁜 이유가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돈이라는 거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10,000원이 있으면 그냥 딱 훔쳐가고 못 가진 척 하겠지만 의도가 있어요. 가져가고 자기 나름대로 안 가져간 척까지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기는 분명히 베이스 안에는 의도적인 게 깔려 있어요.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두 사람의 믿음을 쌓는 것부터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단순한 사기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내 마음까지 졌는데 그 마음까지 정말 다 배신을 당하는 것, 내 진심이 짓밟히는 것, 이런 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무국장님, 이런 결혼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결혼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우리 선영 씨 얘기처럼 가족들도 보시고요. 그분의 지인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단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둘을 넘어서는 가족을 넘어서 가족이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꼭 지인과 가족들과 만나시고요. 사실 탈북 여성 중에 대부분이 남한에 있는 남자분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뭔가
문제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사기도 예방해야겠지만 하나는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가시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남자 때문이던 아니면 돈이던 조건이던 아니면 남자친구 가족 때문에 이 결혼이 무너지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게 돈이나 금전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이라든지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박탈감이라든지 내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받는 건가라고 하는 이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쌓이면 아시겠지만 극단적으로 흘러가시는 경우도 사실은 주변에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두려워해야 될 건 아니지만 결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이지만 네, 그냥 외로움 때문이나 감정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지켜야 아름다운 결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었을 때 결혼이 아름답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뻐야 그 결혼이 행복한 것처럼 꼭 이거 마음에 명심해 주시고요. 누군가가 마음에 들고 내 모든 걸 주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혼자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좀 자제하시고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안 했었거든요. 그냥 부모님 알고 계시고 그냥 친구 그냥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소개만 이렇게 묻혀놓고 지내다가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속도 시원하고 네, 그래서 좀 후련하고 좋네요. 네. 뭔가 더 전파되고 이런 사례를 이제 통해서 우리 탈북 여성들이 좀 안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결혼 사기가 다른 사기보다 더 마음이 씁쓸한 것 같아요.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잃고 사랑하는 마음을 또 이용을 당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요. 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금전적 요구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냉정하게 정말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